우리가 오늘 10시 반 그리고 10시 반 의총을 소집을 하고 또 2시 개회를 예고를 했더니 미래통합당에서 원래 10시 반에 의총을 하려다가 2시로 의총을 연기를 한 바람에 아마 의장님께서 그거 감안해서 배려해서 4시에 아마 개회를 지금 아마 개회하라고 개회 고지를 지시하셨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원 구성을 해야 되는 법정 시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21대 국회를 준법 국회로 만들기 위한 두 번째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야당은 과거에 낡은 관행만 앞세우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명확하게 국회법에 있는 조항조차도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하는 훈시 규정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이 단순히 나눠먹기 대상은 아닙니다.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 배분의 기준과 원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위해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고쳐야 합니다. 법사위 문제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서 남용하고 또 상원처럼 군림해 왔던 것이 지금 우리 국회가 지켜야 될 전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급히 없애야 할 폐습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는 상원처럼 군림하면서 무수한 민생 법안들을 지연시키고 또 좌초시켰습니다. 이것은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국정의 발목 잡기일 뿐입니다. 오늘 의총은 21대 국회를 명실상부하게 새로운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자리입니다. 21대 국회는 경제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미래통합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해야 합니다. 자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게 원 구성을 마치고 3차 추경 심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국회로 나아가기 위한 의원님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일치 단결된 행동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국회의장께서 원래 2시에 개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따 수석이 보고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10시 반 그리고 10시 반 의총을 소집을 하고 또 2시 개회를 예고를 했더니 미래통합당에서 원래 10시 반에 의총을 하려다가 2시로 의총을 연기를 한 바람에 아마 의장님께서 그거 감안해서 배려해서 4시에 아마 개회를 지금 아마 개회하라고 개회 고지를 지시하셨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1시 반에는 또 의장님이 소집해서 또 양당 원내대표 간에 또 협상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준법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구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인들께서 원구성 협상에 진척이 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원구성 협박만이 있었고 원구성 협상은 애초에 민주당이 법사위원회를 무조건 빼앗아라도 가겠다. 그것을 동의하면 11대 7로 미래통합당의 상임위를 위원장을 나눠줄 수 있지만은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법사위원회를 포함해서 18개를 몽땅 일방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이전과 달리 절대적 다수 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할 필요조차 없이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늘 분배를 강조하고 가진 자, 있는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고 양보해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상임위원회는 기존 룰도 무시하고 몽땅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절대 다수 의원수를 가지고 있어서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에 주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출 것이 그래 많은지 법사위원회를 집착하고 있습니다. 합의해주면 나누어주고 합의 안 해주면 몽땅 다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국회 독재, 입법 독재의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중립을 지키고 협상을 촉구해야 될 국회의장께서는 뽑히는 과정도 본회의 소집 절차가 문제가 있었지만은 또 불과 3일이 지나서 오늘 12시까지 상임위 배정표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원구성 절차 중에는 국회의장이 뽑히면 상임위원 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를 국회의장에 제안을 하게 돼 있고 그 특위에서 상임위원 정수를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대책이라든지 또 자기 자신들이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 상임위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정수 조정 노력 전혀 없이 배치표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상임위에 몇 명을 내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낼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 정수 조정을 위한 국회 규칙이 통과되더라도 여야 사이에 각 상임위에 몇 명의 인원을 배치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지금 아마 국회의장은 20대 정수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의원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의 의원 수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이 상임위 정수 조정 더 나아가서 각 정당의 상임위원 수 확정 없이는 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회의장은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 시에 반드시 상임위원 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를 제안할 것을 먼저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법사위원회는 지금까지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체계자구 심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 문제라고 봅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위원회와 법제위원회를 분리해서
따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사법위원회만 하더라도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법제처, 또 생기게 될 공수처까지 다 관장하기에도 버거운데 거기에 나머지 상임위에서 온 법안들 일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지난 20대에도 무려 2200건이나 통과됐는데 그 2200건을 법안 이소위 의원 7명이 모두 보기 때문에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회의 기능은 입법과 예산인데 법제도 예결특위처럼 40~50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7명이 2200건 이상의 법을 부실하게 보는 이걸 바꾸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지금 법사위원회대로 위원장을 뽑고 그 이후에 추후 논의하자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하려고 하면 법사위를 지금처럼 두서는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40~50명의 법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별로 경제법안, 사회법안, 외교안보법안, 또 오늘 헌법학자들이 제안했습니다. 이 4년간 위헌법률이 무려 45건이나 나오는데 거기에 헌법 소위까지 만들면 완벽한 국회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찬성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촉구를 합니다. 민주당은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자고 하는데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바로 본회의로 가게 됩니다. 상임위 이기주의 때문에 충돌하거나 잘못된 법안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입법은 차관회의,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를 거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의원에게 청부 입법하는 경우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 궁여지책으로 의장 산하에 체계자구 심사기구를 두자는데 그것은 국회 구성 원리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입법의 최종 권한은 국회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 산하기구에 국회의원이 아닌 체계자구 심사권을 두는 것은 본질적인 입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의 고집을 내리고 부디 일하는 국회 제안에 응해주기를 당부를 하고 국회의장께서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결단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결단의 선행 조건은 상임위 정수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각 교섭단체 간의 상임위 정수 조정을 촉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